1타 강사 복수엠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오늘은 콘택트 렌즈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RGP 하드렌즈 처방 굴절력을 구하는 문제를 또는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GP 구면 하드렌즈를 처방을 할 때, 즉 굴절력을 정할 때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들은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정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정점 보정이란 말은 VD 변화에 따른 계산량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의 안경 도수, 안경 렌즈 도수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VD 차이에 의한 교정값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원점에 대한 길이로 원점 거리를 디옵터와 변화시켜서 구한다고 했을 때는 정점 보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점이란 것도 정점을 기준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거기나 콘택트 렌즈 착용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필요 없다. 주의하셔야 되고, 언제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디옵터 이상 처방일 때는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난시를 주목해야 되고요. 자, 왜냐하면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S-4.50 디옵터면 이거 4디옵터 이상이니까 보정해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 이런 식으로 처방이 함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뒤에 거 4디옵터가 아니니까 보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보정을 안 하니까 틀리게 되죠. 이걸 적어보면 여기에 수평에 마이너스 4.50, 수직에 마이너스 5.50 디옵터가 있는 거니까 수직도 4디옵터가 이상이고 수평도 4디옵터 이상, 수직도 4디옵터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죠. 얘를 보정해서 4.25, 얘를 보정해서 5.25 또는 5.0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25에 C-075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정했을 때 얘가 100이 돼서 똑같이 100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이런 함정. 그리고 원점 굴절력에서 콘택트 렌즈가 될 때는 보정을 안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경에서 변화될 때만 보정을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각막 난시량에 따라서 처방해주는 굴절력을 변화시킨다. 왜? 그대로 약주경선 기준값을 가지고 커브를 그대로 처방하게 되면 눈물 렌즈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보정해줘야 되는 값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막 난시량에 따라서 베이스 커브 렌즈, 진단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각막 난시 1.50 디옵터를 기준값으로 놓을 겁니다. 여기 ONK란 말은 약주경선 베이스 커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대로 처방하는 게 ONK 처방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각막 난시가 작을 경우, 각막 난시가 많을 경우를 따져가지고 작으면 플랫하게 해주고 많으면 스티프하게 해주면 좋다라는 거. 왜? 각막 난시가 많다는 말은 수평과 수직 또는 주경선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커브의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 되겠고, 차이가 심하다는 뜻이 되니까 한쪽을 커브를 맞춰서 교정하게 되면 한쪽이 많이 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많이 뜬다는 말은 주변이 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피팅이
피팅이 플랫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아지죠. 움직임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 없고 조일 수 있는 피팅인 스티프한 피팅 값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K는 OnK를 기준으로, OnK 값, 즉 약중형선 베이스 커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더 플랫 또는 스티프하게 해주면 된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표가 좀 많아지겠죠. 보여줘야 되는 게, 제시해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마 공률 반경, 즉 약주경선 베이스 커브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처방하게 된다라는 거, 얘가 기준값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약주경선이라고 하면 베이스 커브로 볼 때는 긴 값이고요. 공률 디옵터로 볼 때는 작은 거, 작은 값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가 처음에 피팅할 때 시험 렌즈 커브의 기준값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기준값이 될 거고, 그래서 각막 공률 반경과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와의 차이 값을, 누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또는 얘 피팅 상태가 플랫해질지 스티프해질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눈물 렌즈가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디옵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플러스 디옵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정해주면 최종적으로 덧댄 굴절 검사 값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렌즈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임상에서도 하드 렌즈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피팅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보통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20분 정도를 고객한테 안정화 시간, 우리가 적응 시간이라는 것을 주게 되죠. 왜? 눈물이 막 흐르는 상태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시험 문제도 이런 6가지 변수들 중에서 하나씩 또는 2개를 동시에 매치시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여러 수험생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프트 렌즈에 비해서 하드 렌즈 요즘 많이 안 쓰기도 안 쓰지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실제 피팅 처방을 보면 이게 지금 안경이죠. 4디옵터가 안 되니까, 4디옵터보다 작으니까 뭘 안 해야 된다? 얘는 안 해도 돼요. 다음에 각마 공률 측정 베이스 커브가 2개로 나왔는데 누가 더 긴 거냐면 얘가 길죠. 얘가 기준이고, 자, 시험 렌즈 굴절력은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디옵터 근시안한테 마이너스 3디옵터 렌즈 씌우면 풀교정이잖아요. 풀교정이니까 얘는 덧댐을 하게 되면 0.00디옵터가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덧댐을 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3디옵터를 처방했지만 플러스 0.50디옵터만큼 더 처방해주세요, 추가 처방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덧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AR 한번 더 찍었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만큼 더 추가로 처방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얘를 추가로 처방하면 최종 처방은 얼마죠? 마이너스 2.50디옵터만 얘는 최종 처방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3디옵터는 처방을 하는데 렌즈로 마이너스 2.50디옵터만 처방을 해요. 0.5 정도 안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0.50디옵터가
남은 상태잖아요. 이건 우리가 손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양한시 쪽이나 이렇게 개념 잡으면 조절 레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RGB 하드렌즈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얘는 눈물 렌즈겠구나. 눈물 렌즈가 저걸 자리 잡고 있겠구나.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로 피팅이 됐구나. 마이너스 디옵터가 발생하도록 피팅이 됐구나. 그러면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렌즈가 됐다는 뜻은 지금 시험 렌즈가 플랫하다라는,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가 플랫하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알려준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만 보고도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문제야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해도 답을 낼 수 있게 줄 것 같지만,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눈물 렌즈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베이스 커브, 즉 곡률 반경으로 줄 수도 있고, 베이스 커브 디옵터로 줄 수도 있어요. 밀리미터와 디옵터는 서로 반비례 개념이다 보니, TR은 시험 렌즈고요. 트라이얼 렌즈, 시험 렌즈니까. TR 렌즈의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각막 플랫한 각막, 약주경선이죠. 베이스 커브가 같다면 제로죠. 눈물 렌즈가 없다라는 뜻. 눈물 렌즈 없다. 근데 렌즈가 더 크면, 렌즈 곡률 반경이 더 크면 마이너스 디옵터가 생기고, 마이너스 이 뒤에가 눈물 렌즈니까 마이너스 눈물 렌즈가 생기고, 각막이 더 크면 플러스 곡률 반경이 생긴다. 예를 들면 TR이 뭐 8.00이었고 각막이 7.90이다. 얘가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 0.59 디옵터 눈물 렌즈가 발생.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0.1mm 곡률 반경은 0.50 디옵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곡률 반경은 0.05부터고 얘는 0.25부터죠. 한 단계 한 단계에 가가지는 의미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두 단계니까 얘도 두 단계. 반대로 얘가 TR이 7.90인데 90mm인데 각막이 8.00mm다. 그러면 얘가 더 큰, 각막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0.50 디옵터가 발생한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디옵터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호가 반대로 적용되죠. 자, 왜냐? 밀리미터와 곡률 반경과 디옵터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TR이 플러스 44 디옵터라고 나타냈습니다. 곡률 반경을 디옵터로 바꿨으니 각막이 플러스 43 디옵터예요. 그럼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이 나오죠. 무조건 앞에서 뒤로 빼세요. 렌즈가 앞에 있고 각막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를 빼주시면 됩니다. 디옵터로 나올 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을 잡을 거냐라는 것 선택만 잘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풀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적어보면, 안경 값이 이만큼 4디옵터가 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VD 보정해야 되고, VD 보정하면 S-3.75겠네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시험문제 굴절력이 이겁니다. 덧댐이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 렌즈가 있나요? 눈물 렌즈는 없다죠. 0.00 디옵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왜?
3.75에 3을 씌웠으니까 0.75까지 부족하니까 그만큼 나왔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지금 안경 굴절력인데 3디옵터 VD 보정 없다. 보정 없다.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얼마 나와야 되죠? 0.00 디옵터가 나와야 맞는데 덧땡 갔더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3 디옵터를 처방을 했는데 추가로 덧땜이니까 플러스 0.50 디옵터를 처방하래요. 그러면 얘네한테는 최종이 S-2.50 디옵터 처방한 거랑 같죠. 처방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50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녀석은 눈물 렌즈. 마이너스 눈물 렌즈가 발생됐단 말은 피팅 상태가 플랫하다. 렌즈 베이스 커브와 각막 플랫한 방향의 약주정선의 베이스 커브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멘 렌즈 플랫한 피팅이 됐다. 요 플랫했다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움직임이 심하고 중심부의 패턴이 검게, 중심부가 아니고 이 말 바꾸면 주변부가 밝다라는 뜻이니까 요걸 가지고도 현재 플랫한 피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숨은 뜻을. 자, 안경 3디옵터가 많죠. 그 이유는 정점 보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경계선인데 왜 2디옵터는 없고 1디옵터는 없냐면 우리가 쓰는 시험 렌즈가 대부분 마이너스 3디옵터가 많아요. 만들어진 게. 그러다 보니 그거랑 계산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3디옵터가 등장한다. 그럼 얘 또 VD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약주정선이 없죠. 두 개 같으니까. 근데 베이스 시험 렌즈가 더 커요. 렌즈 베이스 커브가 크다. 각막 베이스 커브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디옵터의 눈물 렌즈가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만큼 크냐면 0.1mm 플랫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7.6, 7.5니까 그러면 0.1이니까 0.50 디옵터 마이너스 0.50 디옵터의 눈물 렌즈 발생. 이렇게까지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안경인데 이렇습니다. 이거 4디옵터 안 넣네, 보정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한 순간 실수할 수 있죠. 얘를 바꾸면 S-3디옵터 C-100디옵터 S180으로 바뀌겠죠. 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25니까 얘는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 4.25는 의미 없을 겁니다. 왜? 난시값은 여기서 이 난시값은 눈물 렌즈랑 렌즈 눌림으로 교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얘만 중요하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값은 누구냐면 얘가 기준값이죠. 얘 큰거, 얘 작은 거니까 얘가 기준. 얘랑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렌즈의 BCR은 7.60 또는 44.50, 각막의 BCR은
7.70 얘는 44. 자, 얘는 얘가 크고 얘는 얘가 크죠. 그거 반비례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잖아요. 앞에서 뒤를. 그러면 얼마 되죠? 플러스 0.50 디옵터 눈물 렌즈. 얘가 작고 얘가 더 크니까 스티프하다. 딥한 상태.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물을지 모르죠. 솔직히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스티프한 상태로 물을지 양을 물을지 아니면 시험 렌즈의 디옵터를 뭐 마이너스 3디옵터라고 주고 최종 처방 얼마냐 이렇게 물을지 그건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틀만 표만 데이터만 보고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 풀거나 공부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끝까지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서 점수 1, 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RGB 처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해 봤고요. 제가 뭐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틀리거나 또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오픈톡방에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나 목쌤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안 듣고 모르는 분들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분들은 오픈톡방 카카오톡 오픈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영상을 추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기 구독이 되는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RGB 렌즈 처방 굴절력에 관한 문제 내용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